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자를 연결해 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영화 감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지금 성적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영화를 혹시 좋아할까요? 어떤 영화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네, SF 쪽도 좋아하고요. 스릴러 쪽도 좋아해요. 네, 좀 대작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정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 우리 학생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철학과나 심리학과를 들어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대학 가려면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하고 또 어떤 전형으로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철학과나 또는 심리학과를 지나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또는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아직은 입시가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향을 좀 잘 잡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 성적을 한번 평균 내시 등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보시면 4등급이고요. 수학은 2.5등급, 영어 4등급, 사회 4.25등급 해서 평균 3.68등급입니다. 성적표의 주요 과목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역시 소폭 상승했고요.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이번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요. 국어는 4등급이고 수학 나형 4등급, 영어 6등급, 윤리와 사상 7등급, 사회문화 7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1학년 그 11월과 3월, 올해 3월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4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약간 떨어졌고요. 생활과 윤리는 4등급에서 윤리와 사상으로 바꿔 치르면서 7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역시 일반사회 3등급에서 사회문화로 바꾸면서 7등급으로 역시 성적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지금 현재 2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는 작년에 1학년 때 탁구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아리는 인문학 독서 토론반을 가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려고 있는 것 같고요. 봉사활동을 1학년 때 22시간을 했고요. 관과학교가 작년에 66시간을 수강했는데 교과와 관련된 것이 즉 수학 정석이 20시간이고 네. 논술 기초가 16시간 그리고 기초 체력인데요. 아마 체육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30시간을 각각 이수를 했습니다. 수상 내역은 없고요. 희망 대학을 살펴보면 1지망으로 서강대학교 철학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기주도형으로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2지망은 한양대 철학과 학생부 역시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은 미완성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예. 이번 그 3월 학력평가 성적표를 살펴보면 국수 영탐 100분위 평균이 우리 학생이 52.33이에요. 전체 응시자가 약 16만 8,833명이라는 것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수를 매겨보니까 약 8만 500등 정도 됩니다. 즉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성을 예상해보면 사실상 그 수도권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보다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살짝 좀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 감독을 이제 꿈꾸면서 또 상위권 대학의 철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수학 교과가 좀 좋고 즉 수학 교과가 좋기 때문에 수학 교과를 제외한 반대로 나머지 교과에서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내 활동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1단계에서 서류를 평가합니다. 서류 평가는 크게 이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영역을 이제 비율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과 성적에 따른 이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평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철학과외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국어하고 사회교과에서의 성적을 좀 더 향상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수시 지원까지 1년 5개월 정도가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내신 성적이 좀 더 향상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학생한테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학생부를 살펴보니까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혹시 전공과 관련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부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도 물론 좀 그렇게 많이 썩 좋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른 비교과 활동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안 보여요. 즉 눈에 띄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교과와 그리고 비교과의 적절한 조화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내에서 실시되는 이 비교과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해가지고 어차피 서류 전형이라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분량을 충분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 내역을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은 수상을 하지 않아도 교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학년 독서 활동을 보니까 지금 7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철학을 갖다가 지금 희망한다고 했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살펴보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네. 의학이라든가 수학 그런 것처럼.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격 향상과 그리고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독서를 좀 했으면 하기 바랍니다. 네, 비교과와 또 보완할 점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 앞으로 이제 성적 향상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목표 등급을 좀 잡아주실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과가 좀 안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인문학이다 보니까 인문 쪽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국어와 사회, 영어 좀 더 3등급 정도를 이렇게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또 합격하는 많은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그 분포에 다 들어가 있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자, 무작정 그래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본인이 학습을 하다 보면 성취감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3등급 정도는 한번 목표로 삼고 한번 남은 기간 동안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수능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사회 3구에서 각각 3등급 정도 받았으면 한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물론 대학 수학능력시험처럼 그 최장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능 최장력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나는 수능 공부를 게을리한다라고 생각되면 대입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꾸준하게 학습하고 그러다 보면 개념이 정리되고 또 기초가 튼튼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교과 성적과 더불어서 수능 성적도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시에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예, 좋은 말씀이셨고 목표 등급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그 우선순위별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추천을 했고요. 2순위는 적성시험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순위는 정시를 추천을 합니다. 네, 1, 2, 3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을 꼽아주셨어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주신 그 이유와 또 대비법도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학생부 종합 교과하고 그다음 학생부 비교과 활동에서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해요. 네. 아무래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입 전형을 위해서는 아직도 1년 5개월 정도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3등급 정도의 교내 교과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진로와 연계된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내 요즘은 R&E 활동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각 고등학교마다 그 R&E 활동 좀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UCC 대회 같은 것도 있으면 좀 대회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꾸준한 그 진로와 연계된 이 비교과 활동을 계속 참여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좀 약간 더 멀리 하시고 아무래도 남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 순위로는 제가 적성 시험을 추천을 했는데요. 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50문제에서 80문제를 푸는 상당히 순발력과 직관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성적과 논술 성적이 부족한 대다수의 중위권 학생들이 이 적성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적성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이 요즘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적성 시험이 아무래도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으로 특히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 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 좀 더 좋으니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 영어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하고 수학은 4등급, 그리고 영어는 6등급인데요. 대부분 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집단과 상당히 비슷한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 시험 유형의 패턴을 익혀나간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적성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지금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전년도 기출문제나 모의 적성 시험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성 시험은요,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활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그때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를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요. 작년도 즉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년도와 같이 쉽게 출제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고난이도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3월 학력평가 결과에서처럼 아직은 사회탐구가 지금 우리가 학생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의 내신과 연계되는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좀 더 꾸준히 학습한다면 교과와 수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EBS 교재하고 문제집을 좀 풀어보면서 적응이 되도록 평소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전형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대학에 대한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 대학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강대학교 철학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입니다. 올해 5명을 모집하고요. 전년도에 4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15.25대 1이었는데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굉장히 10대 1 다 넘깁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형 방법은 일괄 전형으로 해서 서류 100%로 해서 선발합니다. 전년도에는 단계별 선발했었습니다. 참고로 자,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서류 평가를 정성 평가로 합니다. 학생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활동 보충 자료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 약간 특징적입니다. 모집 단위별로 총점 성적순에 따라서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집 단위별로 나름대로의 유리한 학과가 있고 약간 불리한 학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네. 얘기죠.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학과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는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보충 자료는 5가지 내용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A4 용지 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해야 되고요.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 한번 봤습니다. 철학과를 지원한 학생 중에 제가 학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니까 평균이 약 2.98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의 합격한 교과 성적이 1.65등급입니다. 네. 도전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학교 학생이 지금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드시 향상이 돼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서류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기소개나 추천서가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요. 활동 보충 자료 5가지 작성을 위한 대표적인 교내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상향이지 않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네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한양대를 보겠습니다. 한양대 철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작년도에 한양대가 역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입시 체제를 해서 선발했었죠. 전년도 경쟁률 19대 0이었는데요. 학생부 종합평가로만 해서 100%인데 제출하는 게 학교 생활기록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얼마나 충실했느냐, 그리고 적성이나 인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거. 그 평가 기준으로는요, 적성 40, 인성 30, 성장 잠재력이 30 해서 각각 100으로 해서 선발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교과를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전년도 결과를 보니까요. 철학과 지원자 3명이 있었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이 보니까 약 4.2등급이더라고요. 근데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더니 인문계열에 이제 그 철학과가 들어있는데 인문계열 지원자들 합격자 21명을 제가 봤더니 분포가 1.4등급에서 3.5등급 정도의 분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지만 학생부 활동, 학교 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내 활동에 열심히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좀 두고요. 역시 이것도 상향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형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단위는 미정인데요. 학기 초에, 작년도에는 발표했었습니다. 18명인가 발표했는데요. 지금 새롭게 발표된 걸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아직 인원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니까 36.43대 1, 36.5대 1. 굉장히 중앙대학교는요, 심리학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전형 방법은 서류 1단계에서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로 선발하고요.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학업 수학 능력 50, 비교과 영역 50%를 배점을 해서 각각 정성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먼저 볼게요. 심리학과 지원자 21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를 보니까 1.2에서 5.0 등급인데 전원이 불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성적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학생에게는 상당히 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희망대학이 거의 상향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네. 많이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좀 답변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올려야 대학을 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수시라는 것은요,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는 상당히 합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일단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 있는 전형이 그나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중상위권 대학들, 즉 물론 이제 희망대학을 포함하는 거죠. 중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신 성적 분포가 2등급 전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학생은 가장 희망대학을 합격을 위해서는요, 2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성적에서 시작해서 과연 어떤 점을 보완했을 때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면서 많은 또 데이터를 이렇게 누적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을 봤을 때요.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진로와 연계된 왕성한 교내 비교과 활동하고 그다음 교과 성적의 상승 폭이 그런 추이가 계속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학년 때보다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학교 생활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학생이 참 재밌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영어 공부를 그 원어민처럼 원어민과 대화하고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학습 컨설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주위에서 원어민하고 실제적으로 대화하면서 찾는다는 게 실은 좋겠지만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일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미권의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보면서 한글 자막 대신 영어 자막을 보고, 그리고 이후에는 한글과 영어 자막을 함께 보면서 몰랐던 표현을 익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영어 자막으로 보거나 또는 자막 없이 감상하기, 잠시 영화를 멈추고 놓고 대화를 따라해보기, 그런 아무래도 영화 감독을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영화를 통해서 자꾸 연습하면서 영어 훈련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이 안 된다면 또 음악도 같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팝 음악의 가사를 듣고 따라해보거나 하는 이런 좋아하는 장르의 영어 소리를 읽는 것도 영어 실력 향상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영어 공부를 위한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에게 이제 추천 대학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가천대만 좀 봐볼까요? 예, 제가 추천대 가천대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천대 볼게요. 법학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천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15명인데 전년도 13명을 선발했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니까 7.56대 1에서 11.46대 1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형 방법은요.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50과 면접 50으로 선발을 하고요. 평가 방법은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하는데요.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3일의 면접위원 15분 내외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서류의 진위 여부나 기초학업 능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2014학년도 대입 수시 법학과 학생부 같은 경우는 평균 3.3등급이라고 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도를 보니까 약 2.6에서 5.6등급 정도의 사이고 최종 합격한 학생의 교과 성적을 보니까 약 3.7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우리 학생의 지금 교과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걸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합격자의 교과 성적 평균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나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의 진단을 좀 해주신 거니까 앞으로 도약하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내용은 또 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 감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적성시험, 3순위 정시전형이고요. 보완할 점은 국어, 사회, 교과 성적 향상을 노력하시고 자기소개서 쓸 정도의 비교과 분량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가천대 법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철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영주 선생님, 이정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윤정호 선생님께서 변화무쌍 영어 영역 3월 모의고사 분석 및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